예, 10회 박정희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 이제 내일이면 이제 결승점입니다. 끝이 되는데요. 내일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김문수 캠프 쪽을 인터뷰를 했고 오늘은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국가안보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김영우 전 의원을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어떤 분이 나오셨죠? 김문수 김대식 의원이 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선배 때 예, 있었는데 갔다가 이제 뭐 예. 이게 말씀하셨어서 몰랐네. 예. 자 일단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내일 이제 거의 끝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소회랄까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 한동훈 캠프 분위기는 좋습니다. 음. 제가 뭐 거기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거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예. 근데 그 당심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역시 민심 쪽으로 수렴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유권자인 그 당원들이 한 77만 정도 되거든요. 예. 책임 당원이. 음.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무슨 뭐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뭐 이번에 이 사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찍으세요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역시 누가 이번 조기 대선에서 명분이 있는가? 결국은 비상계엄을 정면에서 막아낸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게 처음에는 좀 약했다가 뭐 배신자 프레임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4강에서 나경원 후보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면서 그게 하나의 그 어떤 변화 전환점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는 계속 좀 상승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뭐 한덕수 후보죠 벌써 이제 등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출마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민심하고 거의 비슷하게 민심의 중간값이죠 비슷하게 이거 해도 너무한다 좀 질린다 비상계엄도 하고 그랬으면은 그 이제는 뭐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윤석열, 김건희 명찰 달고 대선에 나오면은 필패다. 이재명 후보한테 완전히 공격당하다가 예. 할 말도 못하고 쩔쩔 맬 텐데 예. 그런 후보들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자기 어떤 명분과 자기 이름 또 자기 정책 가지고 좀 시대 교체해 줄 사람을 바라는 것 같아요. 많은 당원들도. 예. 이거는 지난해 7월 23일 날 당대표 선거 때하고 양상이 좀 비슷합니다. 디테일한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도 그때도 한동훈 후보를 다른 후보들이 엄청 공격을 했고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또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 안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했으나 그 윤심이 먹히지 않았거든요.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네. 이제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서 손편지를 올렸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개싸움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제 손편지도 SNS 내용이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사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개싸움. 말 그대로입니다. 개싸움이 개싸움이라는 게 예. 뭘 의미하냐면은 한동훈 후보도 어쩔 수 없이 이번 대선은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어떤 의미의 진흙탕 싸움이냐면은 이거는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윤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계속해서 입법 폭출을 했던 민주당 예. 얘기가 서로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미래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제시는 하겠지만은 예. 결국 이번 조기 대선 자체는 엄청난 공격과 방어와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앞에서 게임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토론 같은 거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에도 지금 급할 그런 상황이죠. 예.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검사를 사칭했었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당내 민주화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절대 권력화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 한동훈 후보는 할 말이 많죠. 그러면서도 예. 결국 87 체제의 마지막 막장 윤석열, 이재명을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어허.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할 거예요. 물론 한동훈 후보도 부족한 점이 많죠. 본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당대표 때 더 잘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겁니다. 하지만 결국 구시대의 그 문지기 구시대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싸움 자체는 굉장히 치열하고 지저분하고 개싸움이 되겠지만은 자기는 그걸 해내겠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그 어떤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예. 생각의 교체 이거를 이뤄내겠다 하는 거거든요. 박 시장님. 예. 질문하시고 싶으신 눈빛이어서. 아니 이재용 의원님 혹시 질문? 아니 저는 감동 아, 깊게 지금 감동 깊게 하시는 보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스스로 부족한 점은 뭐라고 한동훈 후보가 생각합니까? 제가 사실 한동훈 후보하고 인간적으로 같이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예. 정치를 해온 적은 없어요. 예. 작년에 그냥 총선 때 저를 도와줬는데 총선 딱 끝나고 우리 정치 선배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 뭐 한동훈 잘못이다 막 이렇게 돌을 막 던질 때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페이북에 글도 쓰고 누가 한동훈에게 돌을 던지랴.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총선을 망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은 예. 용산에 있지. 예.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좀 고맙다라는 그 답신이 왔었어요. 뭐 그게 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혀 어떤 인간적인 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의리 무슨 뭐 형님 아우 하는 그런 관계 저는 한동훈 후보한테 그런 거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기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 보세요. 저기 한동훈 후보한테 많은 사람들이 왜 인간적으로 검사 선배고 말이지 은혜를 대통령. 은혜를 줬던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냐 이런 얘기 가지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 정치 선배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나란 일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지. 그 뭐 의리 지키라고 했습니까? 아니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할 생각을 하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덕수 총리도 그걸 못했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뒷북이죠. 그게 국무회의가 뭐 흠결이 있었고 저는 뭐 속으로는 반대했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그럼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데 대통령까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대통령병이죠. 대통령 병이다.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의 그거는 아주 오늘 출마는 급성 대통령병이죠. 급성 대통령병. 전 명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반 이재명의 명분 있는 빅텐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텐트가 쓰려면은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 기둥은 예. 원칙과 명분이에요. 예. 지난 3년 동안 그 대통령한테 조언을 제대로 했어야죠. 국무총리인데 행정부의 넘버 2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60일 동안 비상시국에서 나라의 운명과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권한 대행인데 그 자리를 던졌잖아요. 지금 관세 한참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만은 많이 빗나가셨어요. 네, 많이 빗나갔는데 제가 지금 한동훈 후보의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니까 마치 같은 이력서 옛날 한시니까. 보듯이. 예. 근데 에릭 지금 이제 2인자 이력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 2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가 아니었냐. 만약 이재명 후보 입장에 비판을 하려면 맞죠? 당신이 실질적인 2인자였는데 황태자 당신은 맞죠? 뭐 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물을 수 있죠. 예. 우리 국민들 궁금하죠. 예. 법무부 장관 했고 그다음에 상황은 어려웠지만은 당대표 했었고 그렇죠. 예. 또 총선도 이끌었었고 예. 성적은 좋지 않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또 검사 출신이고 예.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제 판단의 기준은 그겁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이에요.
저는 저도 이제 국방위원장도 했고 해서 비상계엄이 어떤 때 발동해야 되는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근데 12월 3일 밤에 제가 집에서 TV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여당 당대표가 그래도 1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딱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잘못된 계엄은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그게 여당 당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 그냥 민주당과 다른 야당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의결했으면은요. 예. 윤석열 대통령 기질상 절대 계엄 해제 받아들였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하. 지금도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2시간짜리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한동훈이다. 그래서 저는 검사 출신 좋다. 누구는 검사 출신인데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비상계엄 온 국민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계엄을 정면으로 막아낸 그것도 검사로 치면 후배고 예. 은혜를 입었고 황태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할 정도면은요 예. 공과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공과사가 분명한 사람이 이제는 나란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이 아니라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전부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큰 일들을 해온 거예요. 예. 이재명 공과사가 안 되니까 대장동 한 거고 백현동 한 겁니다. 법카 마음대로 쓰고 예. 윤 대통령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니까 부인의 명품백 그냥 아무런 일 아니듯이 넘어갔고 예. 측근들하고 이렇게 꽁짝꽁짝 해가지고 비상계엄까지 간 겁니다. 측근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예. 저는 앞으로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공과사가 분명해야 되고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무슨 예, 뭐 알겠습니다. 폭탄 좀 마시고 이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약간 그 성정에 있어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됐던 건 사실은 2013년인가요, 12년인가요? 그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때부터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보였던 권력에 대해서 맞서는 모습, 불굴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은 불의에 맞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됐을 거라고 봐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이미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계엄 때 상당히 평가할 만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참모들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못된 권력이나 잘못된 지시에 저항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장점인데 최고 탑이 과연 그게 필요할까? 저는 물론 공과 사도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예. 갖춰야 될 질문 거. 마무리. 예. 근데 최고 탑은 사실 품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대화하고. 근데 한동훈 대표 후보는 제가 쭉 보면 계속 싸우는데 특화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탑에 맞는 덕성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예. 사람이 너무 빈틈이 없어도 참 정치는 너무 또 이거 뭐 혼자 맑은 척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사실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맑은 김영호 많이 의원님. 들었어요. 예. 그리고 뭐 남들이 돈 내는 거 굉장히 싫고 먼저 나와서 돈 내고 이제 그러면 재수 없다 그러고 사람들이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옳은 겁니다. 이게 예. 맨 탑이든 뭐 밑에 저거든 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민심에 따르고 법과 원칙에 따르고 양심에 따라서 그 중요한 때 그런 결정을 하려면은요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이렇게 체화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그게 저는 약점이 아니라 저는 장점이다. 강점이라고 보고 강점이다. 물론 좀 더 부드럽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윤석열 정부 내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야 투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허점이 있거나 어떤 부드러움만 가지고 싸울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저는 한동훈 아니었으면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민주당한테 엄청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거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제 한동훈 예. 후보도 뭐 부족한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토론 때 잠깐만요.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후보 너무 예. 분석하지 말고 지금 단일화 아, 얘기 그래요? 좀 넘어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일화가 좀 이슈여가지고 나 한동훈 후보 잘 몰라. 아니 모르는데 이렇게 칭찬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내일 끝나는데 지금 당 지도부나 당내에서는 지금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가 거의 상수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최종 입장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명확하게 입장 안 밝히시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또 이재명 후보의 그 재판이 파기완성됐단 말이죠. 그래서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 필요성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아직은 패를 깔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빅텐트 필요성이 예. 없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 예, 저는 단일화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뭐 우리 캠프 전체 통일된 의견은 아닐 텐데 예. 제가 느끼는 한동훈 후보는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경선에 올인하자.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후보가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시대 교체, 정치 교체를 하려면 예. 필요하다면 본인은 양잿물도 먹겠다 그랬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예. 자기는 양잿물이라도 먹겠다. 음. 그 정도 정신이니까 지금 이제 개싸움 이런 용어까지 쓰는 겁니다. 예, 이게 모든 걸 걸고 나왔고 자기는 서서 죽겠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대선 나올 때 초반만 하더라도 네. 한동훈 후보 과연 4강 안에 들까? 또 2강 안에 들까? 그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배신자 프레임도 셌고 그다음에 좋지가 않았잖아요. 예. 예, 분위기가 막 음. 윤심파리하는 의원들도 너무 많았고 예. 그런데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굉장한 그 지금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내일인데 일단락이 또 지어지겠죠.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질 텐데 네. 그 한덕수에 대해서 단일화 연련은 있겠으나 당연히 국민의힘 경선 뭐 예선 경선 다 통과한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민심에 따라야 되는 거고 예. 그냥 부전승 해가지고 부전승 해가지고 더더군다나 명실공히 윤석열 정부의 넘버 2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45% 50% 지지율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단일화합시다. 정치는 명분인데 명분이 없잖아요. 왜 한덕수야?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후보로 나온 사람은 자기 명찰 가지고 해야지. 윤석열, 김건희 그늘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나온 거 민심을 맞습니까? 은심해? 윤석열, 김건희 그늘에서 한덕수 총리가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입증하세요? 입증이 아니라 예. 추측? 보세요. 너무 지금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의 그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덕수 말인데. 총리가 여태까지 3년 동안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무슨 뭐 이종섭 문제라든지 명품백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한 적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되려고 언제부터 마음을 먹었죠?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빨리 마음을 먹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 김건희 씨의 이름이 있다. 저는 그림자가 그렇게 있다. 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대통령 하고 싶어서 또 본인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옆에서 많이 부추겼겠죠. 반장 선거도 아닌데 대통령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해야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제가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 적어도 대통령 하려고 하는 분이면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일단 명분이 있는가?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죠. 이재용 의원님. 저는 우리 김영훈 선배님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좀 틀린 의견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금 설명하셨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한덕수 그 전 대행, 전 총리가 이 모든 우리 명분이 있는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 그것도 그 존중해야 될 만한 김문수 후보, 우리 모든 국민의힘의 후보들보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빅텐트를 안 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우리가 한덕수를 상수로 들어있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의힘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 거라는 듯한 얘기를 우리 스스로가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아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다른 데서도 얘기하지만
이준석도 있고 그 외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빅텐트 안에는. 물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의 전 예. 총리가 굉장히 여론조사에 두드러지 나타나서 그렇게 뭐 뚜렷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우리 만약 여기서 빅텐트 못 치고 단일화 못하고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 저는 그냥 교육감 선거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거쳐왔는데 아. 굉장히 강한 말로 강언어조로 서로를 비난하고 혹여라도 거기에서 검증되지 않은 걸로 비난하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예. 저는 그 빅텐트 하다가 이 텐트라는 거는 이제 같이 모였을 때 예. 이게 파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더 커져야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야 의미가 있는데 네. 이로 인해서 뭐 이낙연 저쪽 그 전 음. 총리가 이야기하는 뭐 당명을 바꿔라 이러는데 또 휩쓸리고 막 이리저리 휩쓸리면은 명분을 잃는 순간 아하. 저는 많은 분들이 떠나간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 저는 그 단일화 하고 싶어요. 저라면 예. 그 정도 되면은 파이가 커질 겁니다. 네, 어쨌거나 예. 그래서 그 텐트가 이게 구멍난 텐트인지 구멍난 우산인지 정말 텐트를 쳤을 때 더 예.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한 음. 그 준비와 예.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드네요. 저기서 하나만 첨언하자면 잠깐만요. 의원님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한 5분만 있다가 연장 방송해도 됩니다. 유튜브 연장 네. 방송. 예. 예. 하세요. 예,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까지 무슨 전략을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스텝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안 가는 신뢰가 안 가는 그런 행보로 왔다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빅텐트가 됐던 그게 골든지 진짜 구멍이 뚫린 건지 모르지만 이 진영에서 저 이재명을 향한 굉장히 거대한 그런 후보와 맞서 싸우려면은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하실 말씀이 많아서. 예. 3년 임기 개헌 대통령 한덕수 후보가 약속을 했는데 사실 한동훈 후보도 임기 단축 개헌 한동훈 후보도 3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두 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짧게. 예. 그 보고 싶죠. 한덕수 후보는 뭐 자세히 이야기한 게 없어서 예. 이게 무슨 뭐 양원제인지 무슨 뭐 단원제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예, 없고 예.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약간 뭐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예. 한동훈 후보 공약하고 그거는 제가 뭐 알 길이 없죠. 할 길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예. 어제 사퇴 예. 오늘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예, 예. 정책에 대해서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임 사태 개헌안 마련하고 2년 차에 이제 3년 차에 3년까지 하고 이제 같이 뭡니까 대선과 총선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이 큰 요지였는데 네. 예, 구분에서 차이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겠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캠프의 김용호 전 의원과 만나고 있는데요. 본 방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한 5분 정도 좀 말씀을 우리 박성태 시장님이 질문 못한 한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아까 많이 했는데. 예, 잠시만요. 예, 자 유튜브로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을 우리 제작진이 굉장히 많이 줬는데 소화를 다 못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성태 시장님, 예. 김용호 전 의원께 아까 못했던 질문이 뭐였죠? 한동훈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스타일. 스타일.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그 제가 스타일이 예. 탑의 스타일은 아니다. 지도자, 자꾸 국가 지도자. 품어 안고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는 창 들고 싸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었고 음. 맨날 위 두고 위에다 창 들고 싸우다가 자기가 맨 위에 되니까 예. 그냥 밑에 다시 창을 들이댄 거거든요. 예. 밑에 누구한테요? 국민들한테 들이댔잖아요. 한동훈 아니 후보? 윤석열 예. 그런데 예전에 예를 들어 아까 토론 때도 보면 홍준표 후보랑 이렇게 얘기할 때 홍준표 예. 후보가 이재명 세력과도 손을 잡겠다. 대통령이 되면.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그걸 계속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이재명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대통령 된 다음의 얘기인데 그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 부분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만약 탑이 된다면 그런 이제 의문이 든 거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히려 선거는 전쟁처럼 하겠다. 선거는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때부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당하고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런 때는 본인도 노력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 야당에 대해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될 겁니다. 저도 뭐 강하게 야당 비판 많이 하고 그럽니다마는 예. 결국은 여당 야당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한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사실. 이거를 아무리 야당이 이상한 일을 벌이고 그래도 이제 이걸 계엄으로 푼다든지 그거는 뭐 최악인데 한동훈 후보는 아마 정치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알 거라고 보고 본인도 그거를 그 굉장히 강조를 좀 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탐구 영역처럼 암기 과목이 된다면 네. 꼭 암기는 아니군요. 근데 어쨌든 된다면 공부해서 정치를 바로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우리 김영우 의원님 같은 분이야 예. 되게 저 옛날에 여당 반장할 때 많이 뵀거든요. 예. 되게 잘하세요 그런 부분을 정치를. 삼선. 예, 정치를 잘하시는 분인데 네. 탑이 안 되지 그러니까. 탑이 돼야 될 탑은 특성을 대부분 가진 분인데 독특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됐다 예. 정치를 이제부터 해야지 예. 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훈련이 돼 있고 예. 또 만약 성정이 안 맞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체적 사례를 들면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예. 사실 정치로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고집으로 가서 사실은 그때도 당정 충돌이 세게 됐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는 건데 전폭적인 당심과 민심의 지지를 받아서 지난 전당대회 됐는데 예. 친한계가 18명에서 전혀 늘지 않았다? 음. 그건 정치력 부재예요. 아니 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그냥 끼어들어서 예. 아니 말을 끝났어요 하자면 저는 다. 뭐가 끝났어? 아니, 제 질문은 다 유튜브는 끝났다고요. 아직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지금 어디가 또 오신 거예요? 난 내 말을 완전 또 끊었다면서. 아니. 오케이.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아, 그 말. 네. 한동훈 그 후보가 예. 이제 그러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오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경험도 없고 특히 이 선거라는 건 굉장히 큰 선거였잖아요. 총선이. 예. 어떻게 경험 한 번 없는 사람을 와서 사령탑에 앉히냐. 음. 그런데 오더라고요. 그때 오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잘은 모르겠으나 예. 당시 친윤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선거는 치러졌고 이제 당 대표도 하게 됐고 근데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지금의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텔레비 토론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우려도 있어요. 다만 굉장히 습득력 빠르게 태도를 변해가고 있고 발언이 바뀌고 특히 본인이 잘못했을 때 예전엔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바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뭔가 좀 반성하고 진정성 있게 바뀌려는 모습은 난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첫 토론회 왜 이제 전과 뭐 6번 예.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하더라고요. 예. 한동훈 후보도. 음. 그래가지고 이제 MBN 하고 MBN인가요? 뭐 어디 가가지고 이제 서두에 네, 후회한다고 예, 얘기를 맞아요. 하던데 음. 그런 게 제가 봐도 보여요. 우리 저 이재용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정치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농도 짙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정치 20-30년 해도 그렇게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음. 예, 우리가 4선 5선 해도 저는 그래서 정치 경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이게 정치 경험이라는 게 물리적인 그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면은요. 예.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게 때로는 매너리즘과 그다음에 굉장히 그 어떤 구태에 젖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짧은 기간에 그런 걸 경험하면서 오히려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예.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가는 역시 그 사람의 어떤 그 원칙과 도덕과 기준 그런 게 체화되는 게 중요하지. 정치 예. 오래 해도 국회 본회의장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단일화 얘기 아까 질문 많이 들었을 때 좀 뭐랄까 좀 약간은 유연한 입장이신데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이후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필요할지 이 부분이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뭔가 좀 미묘하게 입장 차가 그럼요.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이게 즉 저도 이렇게 경험상 쭉 보면은요 막상
어떤 정당에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이면은 여당 아닙니까? 예. 그 당의 최종 후보가 딱 되면 음. 이제 뭐 당무 우선권도 다 최종 후보한테 이제 다 주어지고 그러면 모든 거를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도 거기서 나와야 협상력이 있는 거지. 아.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지금 당에서 경선도 아. 안 끝났는데 예. 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좀 잘 봐달라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경선 분위기만 안 좋아지지. 그래서 딱 정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가지고 군불대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는 평상시에 저는 이번에 양잿물이라도 먹겠습니다. 서서 죽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저는 거기에 합당하게 작전을 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우리가 또 도움을 또 드려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렇게 보죠. 그래서 한덕수 아까 그 후보에 대해서 제가 뭐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경선입니다. 예. 경선이고 우리가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예, 양잿물 마셔야죠. 예. 후보 마감이 11일인데요. 예. 만약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면 내일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렇죠. 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예전에 단일화하고 다르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이거는 뭐 빨리 그 단일화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될지라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것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야당의 분열이 시작이 좀 더 가시화됐고 예. 이낙연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빅텐트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그 공고함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게 조금 분열되고 조금 추락하고 있죠. 거기에 잘못하면 우리 쪽에서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잘못 움직인다든지 그러면은 추락하는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다. 여태까지도 사실 이재명에게 가장 큰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윤석열. 대통령. 또 한덕수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대선 캠프에 이재명 대선 캠프의 선대위원장 역할 같은 걸 막 해왔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잘못하면은 한덕수 그거는 이재명 캠프의 대외협력 본부장 이런 거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국민들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국민들 화를 자꾸 돋구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한덕수 후보 출마가 많은 정상적인 상식적인 합리적인 국민들의 마음에 화를 더 돋갔다고 봐요. 아하. 그렇군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이면 이제 국민의힘 전대회를 통해서 후보가 확정이 되게 될 텐데요.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 결과를 보고 또 나중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낙관하신다. 예. 잘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